여러분, 오늘 경기들 진짜 구조적으로 승부가 갈리는 매치업들입니다. 전술 상성, 체력 구도, 그리고 후반 승부처에서 갈리는 한 끗 차이까지. 오늘 5경기 전부 라인 하나, 공간 하나, 교체 카드 하나로 승부가 갈릴 경기들만 골랐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경기 흐름 90분 전부 읽히게 됩니다. 크레모넷의 BS 칼리아리. 크레모넷에는 3-5-2 3백 구조를 바탕으로 수비 안정, 전환 속도, 역습, 결정력에 모든 비중을 둔 팀입니다.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 자기 진영으로 상대를 끌어들인 뒤 한 번에 전방으로 찌르는 전형적인 선수비 후역습 팀입니다. 전방에서는 보나촐리가 박스 안 제공권과 마무리를 책임지는 타깃 스트라이커 역할을 수행합니다.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수를 묶어두며 세컨볼까지 이어지는 공격의 중심축입니다. 오케레케는 측면과 중앙을 넘나드는 역습형 공격수로 폭발적인 가속력과 스프린트를 바탕으로 최종 수비 뒷공간이 열리는 순간 즉시 침투하는 무기입니다. 제르비는 3백과 중원 사이에서 공을 받아 방향을 전환하는 빌드업의 출발점 역할을 맡습니다. 인터셉트 이후 첫 번째 전진 패스를 책임지며 역습 스위치를 켜는 핵심 자원입니다. 그래서 크레모네스의 전술 구조는 제르빈이 끊고 오케레케가 달리고 보나촐리가 마무리하는 명확한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홈에서는 수비 집중력과 전환 속도가 더 살아나며 이 역습 구조 하나만으로도 상대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90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칼리아리는 4-3-1-2 구조로 중앙을 두텁게 가져가며 중원 싸움과 활동량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입니다. 보렐리는 전방에서 센터백을 끌어내며 연계와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는 공격수입니다. 폴로룬쇼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세컨볼 경쟁과 압박 강도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입니다. 에스포지토는 마무리에 특화된 전방 옵션으로 박스 근처 슈팅과 세트피스에서 위협을 만듭니다. 그러나 4-3-1-2 구조 특성상 측면 커버가 얇고 풀백이 전진하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와 사이드 채널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적 약점이 있습니다. 중원 간격이 벌어질수록 폴로룬쇼에게 부담이 과도하게 실리고 그 결과 1차 압박이 느슨해지며 최종 수비 라인 뒤 공간이 노출됩니다. 경기 흐름 핵심 요약. 이 경기는 포백 중앙 압박 vs 3백 후역습, 정확한 상성 싸움입니다. 칼리아리가 초반부터 중원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순간마다 크레모네세는 제르빈의 인터셉트 이후 오케레케의 뒷공간 침투로 즉시 전환을 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칼리아리는 득점 압박으로 전진폭을 넓히게 되고 그만큼 크레모네세의 역습 위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폴로룬쇼 혼자서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 구조는 체력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오케레케 침투 빈도 증가로 이어집니다. 전체적인 경기 시나리오는 칼리아리가 공격적으로 나올수록 오히려 크레모네세의 역습이 더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홈에서 수비 집중력을 극대화한 크레모네세가 한번 잡은 흐름을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vs 마르세유. 이번 슈퍼컵은 프랑스가 아닌 쿠웨이트 자베르 아라흐마드 국제 경기장에서 열린다. 환경은 낯설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넓은 공간에서도 볼 점유와 패스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스쿼드를 갖추고 있다. 전방에서는 곤살루 하무스가 박스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니어 포스트와 수비 뒷공간을 번갈아 공략하는 마무리 특화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는다. 이강인은 오른쪽과 중앙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볼을 받는 것을 선호하고 날카로운 왼발 킥으로 공격 템포와 방향을 동시에 조율한다. 전진 드리블 이후 컷백과 슈팅을 모두 위협할 수 있는 구조라 마르세유의 박스 근처를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다. 파비안 루이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좌우 전환 패스로 압박을 풀고 침투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핵심 자원이다. 이 조합이 맞물리면 파비안이 방향을 바꾸고 이강인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컷백 루트를 여는 장면이 반복된다. 그 순간 곤살루 하무스는 문전에서 한 발 앞선 위치를 선점하며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다. 이강인은 인프런트 궤적의 왼발 프리킥이라는 또 하나의 무기를 갖고 있어 박스 근처 파울 상황마다 직접 득점과 세컨드 찬스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 쿠웨이트 특유의 덥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은 교체 카드의 질이 높아 후반에도 공격 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팀이다. 마르세유는 4-2-3-1 구조를 바탕으로 측면과 이선의 개별 능력에 의존해 직선적인 위협을 만드는 팀이다. 오바메양은 여전히 뒷공간 침투와 문전 결정력이 강하고 그린우드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들며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위협하는 인사이드 포워드다. 호이비에르는 더블 볼란치에서 수비 앞을 보호하며 공격 전환의 첫 패스를 담당한다. 그러나 최근 마르세유는 중원과 측면 사이 하프 스페이스 수비 간격이 느슨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그 구간이 한번 흔들리면 수비 라인이 문전으로 말려 들어가며 컷백과 낮은 크로스를 동시에 허용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원정 환경과 기후 적응 부담까지 겹치면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타이밍과 간격 관리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격에서는 오바메양과 그린우드의 개인 능력으로 한 방은 노릴 수 있지만 조직적 완성도에서는 파리 생제르맹보다 한 단계 떨어진다. 경기 흐름 핵심 요약.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 관리와 세트피스 퀄리티 싸움이다. 파리 생제르맹은 파비안 루이스와 이강인을 중심으로 중원과 측면 사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며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가져간다. 파비안이 템포를 늦추다. 한 번에 전진 패스를 찔러 넣으면 이강인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컷백 각을 만든다. 그 순간 곤살로 하무스는 니어와 중앙을 오가며 수비 사이로 끼어드는 타이밍 러닝으로 마무리 각을 잡는다. 마르세유는 빠른 전환에서 찬스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볼 소유 시간에서는 열세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하프 스페이스 수비 문제가 계속된다면 이강인과 파비안 루이스가 그 구간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슈팅과 컷백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이강인의 왼발은 그 자체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무기다. 시간이 갈수록 마르세유는 체력 부담이 커지고 파리 생제르맹은 패스 템포와 점유율을 유지하며 상대를 더 많이 뛰게 만드는 그림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완성도와 루트의 다양성 그리고 후반 운영 능력까지 감안하면 전술적 상성은 파리 생제르맹 쪽으로 기울어 있다. AT 마드리드 vs 레알 마드리드. AT 마드리드는 4-4-1을 바탕으로 라인을 깊게 내리고 두 줄 수비를 촘촘하게 세우는 전형적인 시메온의 스타일을 유지한다. 수비 블록을 내린 상태에서 중앙과 측면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두고 상대가 볼을 흔드는 구간에서는 끝까지 버티는 데 초점을 둔다. 그리고 인터셉트가 들어가는 순간 경기 리듬은 완전히 바뀐다. 곧바로 전방을 향한 직선적인 역습이 가동된다. 훌리안 알바레즈는 전방에서 볼을 지켜주고 동료 침투를 이끌어주는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박스 근처 마무리까지 겸비한 공격 자원이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육상 선수급 스피드를 활용해 뒷공간이 보이는 순간 수비 라인을 단번에 찢어내는 침투형 공격수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수비 진영에서 공을 따내는 순간 지체 없이 전방으로 찔러 넣는 날카로운 킬패스로 역습의 스위치를 켜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는다. 그래서 AT 마드리드는 두 줄 수비 형태를 단단히 유지하다가 인터셉트 이후 바리오스의 킬패스를 통해 줄리아노 시메오네와 그리즈만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공급하는 구조를 반복한다. 이 구조가 매끄럽게 돌아가는 날에는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연속으로 나오며 강팀을 상대로도 경기 흐름을 뒤집는 전형적인 AT 마드리드의 시나리오가 완성된다. 레알 마드리드는 4-2-3-1을 바탕으로 전방과 이선의 월드클래스 자원을 배치한 매우 공격적인 팀이다. 킬리안 음바페는 좌측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침투와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수비 라인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에이스다. 호드리구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좁은 공간에서도 볼을 다뤄주고 드리블과 연계로 수비를 끌어내며 공간을 만들어내는 자원이다. 주드 벨링엄은 이선에서 박스 안까지 침투하고 박스 앞 마무리 능력까지 겸비한 완성형 미드필더다. 이 조합이 시동이 걸리면 레알 마드리드는 박스 앞에서 끊임없이 슛 각을 만들고 하프 스페이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찢는 장면을 반복한다. 그러나 공격에 비해 수비 라인은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 풀백이 전진한 순간 볼을 빼앗기면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벌어지고 넓은 뒷공간이 노출되는 구조다. 특히 두 줄 수비 뒤로 한 번에 찔러 넣는 역습에 대한 대응이 흔들리면 레알 마드리드는 수차례 결정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경기 흐름 핵심 요약. 이번 슈퍼컵은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에서 열리는 경기로 중립구장의 집중력과 환경 적응력이 큰 변수다. 공간 활용과 라인 관리에서 더 정교한 구조를 가진 팀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이 구조는 자연스럽게 AT 마드리드 쪽으로 기운다. 시메오네 감독은 강팀을 상대로 공을 내주고 인터셉트 이후 한 번의 전환으로 승부를 보는 전략의 달인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와 호드리구 벨링엄을 합세우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이 과정에서 라인은 자연스럽게 끌어올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바리오스의 킬패스가 줄리아노 시메오네와 그리즈만 쪽으로 꽂히면 AT 마드리드는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에 많은 숫자를 투입하는 만큼 전환 상황에서 수비 부담이 크게 쌓이고 AT 마드리드의 선수비 후역습 컨셉은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위력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볼 점유율은 레알 마드리드가 앞설 수 있지만 득점 기대값과 결정적 장면의 효율에서는 AT 마드리드가 더 위에 서는 경기 양상이 형성될 수 있다. 특히 낯선 사우디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블록을 유지하는 팀이 체력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결국 두 줄 수비의 응집력, 역습 완성도,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의 강팀 상대 노하우까지 고려하면 이 경기는 AT 마드리드가 전술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구도다. AC 밀란 vs 제노아. AC 밀란은 기본적으로 3-5-1을 사용하지만 공격 시에는 윙백과 이선을 강하게 끌어올리며 3-2-4-1에 가까운 형태로 전환하는 매우 공격적인 팀이다. 하파엘 레앙은 왼쪽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드리블로 수비 라인을 찢는 핵심 무기다. 한번 공간이 열리면 순간 가속과 방향 전환으로 수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장면을 반복해서 만든다. 로프터스 치크는 체격과 발밑 기술을 겸비한 미드필더로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으면 전진 드리블과 라인 사이를 가르는 패스로 상대 압박을 단번에 깨뜨리는 자원이다. 모드리치는 수비 라인 앞에서 경기 전체의 템포를 조율하며 한 박자 빠른 전진 패스와 대각선 전환 패스로 공격 방향을 자유롭게 바꿔준다. AC 밀란의 핵심 전술은 의도적인 오른쪽 오버로드다. 레앙 로프터스 치크 필크루크를 오른쪽 측면과 그 주변 공간에 집중 배치해 상대 수비 블록을 한쪽으로 끌어당긴다. 수비가 그쪽으로 쏠리는 순간 모드리치는 시야를 반대로 돌려 반대편 측면에 대기하고 있는 플리식에게 완전히 열린 패스를 공급한다. 플리식은 상대 풀백과 1대1 상황에서 돌파 컷인 슈팅을 모두 가져가는 유형이라 마치 농구의 아이솔레이션 전술처럼 개인 기량을 극대화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세트피스에서도 모드리치의 킥, 필크루크와 레앙의 제공권, 그리고 세컨볼 지역에서 로프터스 치크의 중거리 슈팅까지 겹치며 한 번의 코너킥에서도 연속적인 슈팅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제노아는 4-2-3-1을 바탕으로 포백과 더블 볼란치가 수비 블록을 만들고 그 앞 이선이 연계와 전진 패스로 공격을 설계하는 팀이다. 로렌초 콜롬보는 박스 안 마무리와 홀드업 능력을 겸비한 스트라이커로 공격 전개의 기준점 역할을 맡는다. 필요할 때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까지 내려와 공을 지켜주고 이선에게 떨려주는 연계 능력도 갖추고 있다. 그랜베크는 드리블과 전진 성향이 강한 미드필더로 라인 사이를 파고들며 중거리 슈팅과 전진 패스로 템포를 끌어올린다. 스탄치우는 좁은 공간에서의 패스와 방향 전환, 박스 근처 킬패스와 세트피스 킥을 담당하는 플레이메이커다. 그러나 수비에서는 풀백이 1대1 방어를 장시간 감당해야 하고 윙어와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뒷 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약점이 반복된다. 경기 흐름 핵심 요약. 이 경기는 아이솔레이션 전술 vs 조직적 연계 축구의 충돌이다. AC 밀란은 오른쪽 오버로드로 수비를 끌어당긴 뒤 모드리치의 전환 패스로 플리식에게 반복적으로 완벽한 1대1 구도를 만들어줄 것이다. 제노아 풀백이 90분 동안 플리식과 레앙을 계속 상대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가장 큰 부담이 된다. 제노아는 콜롬보 그랜베크 스탄치우의 연계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라인을 내리면 콜롬보가 고립되고 라인을 올리면 레앙과 플리식에게 뒷공간을 크게 내주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AC 밀란의 오른쪽 오버로드 좌측 전환 패턴이 두세 번만 성공해도 제노아 수비 라인은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레앙과 플리식 필크루크의 침투 빈도는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AC 밀란은 구조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코너킥이 많아질수록 득점 기대값은 계속해서 상승한다. 전술 설계 완성도와 공격 자원들의 1대1 대응력을 종합하면 이 경기는 AC 밀란 쪽으로 흐름이 기울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다. 아스날 vs 리버풀. 아스날은 4-3-3 구조에서 외대고르를 하프 스페이스에 두며 빌드업과 마무리를 연결하는 전형적인 플레이메이커 중심 구조를 가져간다. 사카는 오른쪽에서 폭을 잡다가도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왼발 기준 인사이드 컷신을 반복하며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을 지속적으로 흔든다.
이때 반대편에는 트로사르가 넓게 서 있다가 타이밍을 맞춰 하프스페이스 안쪽으로 파고들며 외대고르의 직선 침투 패스와 사카의 방향 전환 패스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위치를 선점한다. 그래서 볼이 반대편으로 전환되는 순간 트로사르는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로 깊게 침투하고 낮고 빠른 크로스와 컵백 각도를 만들어 박스 중앙에 위치한 요케레스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공급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요케레스는 박스 안에서 힘과 침투 타이밍, 세컨 터치 마무리까지 갖춘 타입이라 이 컵백 루트와 궁합이 매우 좋다. 중원에서는 삼선이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리지 않으면서 볼 근처의 숫자를 확보해 역습 리스크를 줄이는 레스트 디펜스를 유지하고 전진 패스 타이밍만큼은 과감하게 가져가는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크다. 리버풀은 4-2-3-1 구조에서 더블 볼란치가 빌드업과 압박 회피를 동시에 담당한다. 맥앨리스터는 수비형과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오가며 압박을 한 번에 풀어내는 전진 패스와 경기 리듬 조절을 책임지는 템포 메이커다. 비르츠는 이선 중앙에서 라인 사이 공간을 파고들며 침투와 패스를 동시에 위협하는 자원으로 박스 근처에서의 라스트 패스 퀄리티가 핵심이다. 에키티케는 최전방에서 뒷공간 침투와 사이드로 빠지는 움직임을 반복하며 아스날 센터백들을 넓게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더블 볼란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아스날의 전방 압박과 중원 압박에 전개가 끊기고 세컨볼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풀백들이 높은 위치까지 전진하는 만큼 전환 순간 하프스페이스 뒤편 공간이 상당히 위험해지는 구조도 함께 안고 있다. 경기 흐름 핵심 요약. 이 경기는 아스날의 콤비네이션 컵백 축구와 리버풀의 전환 템포 축구의 충돌이다. 아스날은 사카 외대고르 트로사르 요케레스로 이어지는 삼각 패턴을 반복하며 리버풀 포백의 시야와 간격을 지속적으로 흔들 것이다. 특히 트로사르가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잡는 순간마다 요케레스는 니어와 파포스트 사이를 계속 오가며 컵백과 낮은 크로스를 받을 준비를 한다. 리버풀은 비르츠가 박스 근처에서 한 번만 방향 전환에 성공하면 에키티케 쪽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더블 볼란치 압박이 무너지면 후방 전개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크다. 후반전으로 갈수록 교체 카드의 질에서 아스날이 분명한 우위를 가진다. 가브리엘 제수스는 하프스페이스와 사이드 채널을 오가며 연계와 돌파를 동시에 가져가는 크랙 자원이고 마두에케는 1대1 브레이킹과 순간 가속으로 수비 조직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유형이다. 이 두 자원은 후반 승부처에서 단 한 번의 돌파와 슈팅으로 경기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카드들이다. 반면 리버풀은 추전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관리와 라인 유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하프스페이스 장악력과 후반 교체 카드의 폭발력에서 아스날 쪽으로 무게추가 점점 더 기울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오늘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페드로는 모든 분석을 라인, 공간, 전술 구조만으로 승부를 읽어드립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내일 경기부터 흐름이 달라집니다.